체험단을 100개를 진행을 했고 대략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500만 원 하고 안녕하세요. 블로거TV의 주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빗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빗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빗도님은 블로그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한 2년 반 전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집안 인테리어나 새로 사는 아이템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한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블로그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이제 어디서는 이제 10단계 중에서 3단계 정도로 보기도 하고 어디서는 한 4단계 정도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이 성장해야 될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잘하시던데. 현재는 일 방문자는 어느 정도 오고 계신가요? 잘 나올 때는 700, 800, 또 안 나올 때는 500 정도로 해서 한 500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500 정도면 부럽네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네. 체험단 같은 거 진행 많이 하잖아요. 체험단을 직접 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은 진행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들이?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어떻게 보면 먼저 연락이 와서 한번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제 두피 관리 체험단이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체험이었고 그 첫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잘해주셨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알아보기 시작해서 하나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체험을 얼마큼 정도 진행을 하신 거예요? 2022년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딱 100건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오늘 기점으로 100건이고 네. 한동안 제가 블로그 정체성 찾기를 하는 동안은 체험단을 쉴 예정이라서 딱 정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체험단 하면서 혹시 느끼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체험단에서 뭐 좋았던 거는 사실 내가 직접 구매하거나 선택할 때는 언뜻 망설였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체험단을 잘 활용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대접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만큼 나도 이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이분이 목표하는 그런 매출 증가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이런 마케팅의 일부분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뿌듯했고요. 또 체험을 하면서 취향을 찾거나 정말 맛있는 커피도 알게 됐고 정말 좋은 세제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체험단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한다는 게 정말 좋은 일 같아요. 자, 그러면 체험단 할 때 이게 좀 힘들더라 했던 점이 있으면 한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동안 이제 체험단 신청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한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방문 일정 잡기도 어렵고 갔다 와서 글은 밀려있고 이럴 때 보통 이제 체험단에 한번 질리셔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맛집을 방문했을 때 좀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완전 다른 메뉴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게 그렇게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정도의 차이라면 사실 애초에 신청조차 안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신청 안 했어요. 네, 아니면 예약 과정에서라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업체의 그런 원하시는 목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단을 100개를 진행을 했고 대략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500만 원 하고 5천 몇백 원이 나오더라고요. 100개를 해서 500만 원이면 네. 건당 평균 잡으면 한 5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보면은 단가가 높은 분야가 있어요. 헤어 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금액이 크고 집으로 오는 배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낮은 편이에요. 그 카테고리별로 격차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단을 해서 500만 원 정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500만 원은 현금은 아니잖아요. 혹시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현금 500만 원은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요.
판매하는 가격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 당연히 현금 500만 원 들어온 것과 제가 공리한 금액 500만 원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00만 원 중에 어떤 건 정말 몇십만 원이 되기도 하고 2만 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 집의 경우에는 체험단이 활성화되면서 카드값이 많이 줄은 걸 확인했거든요. 세제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선정이 많이 되어서 6개월 동안 세제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제가 세이브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네요. 저는 현금만 좋아했는데. 빅도님은 본인이 실제로 체험단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네네. 제가 체험단을 모집하고 네. 운영하는 일을 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네. 해봤었고, 그냥 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체험단을 지원할 때 많은 네. 도움이 되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스토어에서 과일 체험단을 운영하게 되었었는데요. 운영해본 경험, 또 이제 한동안은 블로거가 된 경험, 이것이 합쳐지니까 네. 다시 모집할 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블로거를 하기 전에 모집을 했던 것과 네. 내가 블로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때 생각이 변화가 좀 생겼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예전 회사에서 모집을 할 때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에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방문자 수가 많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컨텐츠에서 분명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됐던 일들이 있었고, 네네. 이제는 이제 제가 기준대로 잡으면 되니까 네. 기준을 객관적인 지표보다도 정성이 들어간 부분,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정성 들어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소중하게 여겨주는지 이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이 아이템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거치게 됐어요. 지금 블로그 체험단을 뽑을 때 보면 일단은 방문자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뽑는데 그보다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써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영상은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체험단을 뽑으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블로그 외에 다른 운영하는 SNS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제 블로그에도 소개를 해놓았는데 네. 이제 와와와 스토어라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지인의 농장에서 키우는 그런 과일들을 제가 산지 직송으로 판매하는 스토어로 키우고 있고요. 네. 아직은 종류가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확장해서 정말 좋은 프리미엄 과일, 농산물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연이 있던 곳이라서 직접 농장에도 가보고 제가 직접 다 사진 찍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체험단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체험을 했던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몇 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체험단 외에 혹시 블로그로 생기는 수익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의 애드포스트 같은데요. 네네. 보통 치킨 값으로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치킨 몇 마리 수준인 것 같고, 네,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들어올까 했는데 이 애드포스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가 방문자 수에 무조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방문자 수도 중요하지만 내 글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광고를 클릭한 수에 영향이 가는 건데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만 꼭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드포스트 수입에 연연하기보다는 블로그 자체가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어떤 컨설팅 하는 글들을 적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댓글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게 수익이 되는 부분이었죠. 전문가로서 상담을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들을 발굴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 더 좋은 수익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이게 블로그가 돈이 되냐라는 부분에서도 생각하고 역으로 사장님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했을 때 돈이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맛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을 내가 몇 건을 했는데 그 뒤로 손님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거나 바로 반응이 왔다거나 이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로거로서 맛집에 가게 되면 블로그를 보고 왔다 혹은 지인 누구의 체험단 블로그를 보고 왔다 이렇게 해서 좀 사장님이 그 마케팅에 쓰신 그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저희 블로거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가시게 되면 나 어느 블로그 보고 왔어요 라고 사장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블로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의 목표점,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올 한 해는 정체성을 찾고 질 높은 컨텐츠들을 담는 것이 목표고요. 지금 딱 공약을 한다면 1방문자 몇 명? 올해 안에? 일방문자 1000명? 1000명? 인플루언서 되기? 꼭 이루시길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블로그를 하시면서 내가 보니까 이런 건 참 중요하더라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줄 만한? 저는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점이 보이면 그 부분도 먼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블로그 글에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맛집에 갔는데 주소를 보고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주소보다 사람들은 보통 유명한 건물이면 그 건물 이름을 기억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정보에 건물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데도 한참 애를 먹었고,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죠. 여기는 건물 이름이 유명하니까 주소에 꼭 건물 이름을 넣으셔라.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쉽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봤더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도 썼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쪽 업체 사장님이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을 쓰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봐야 하고 또 다른 블로거들과 다르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해야 하거든요. 사실 사진, 먹은 맛, 표현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럼 이쯤에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네, 그건 이제 그분들께도 해당하지만 다른 채널에 유입을 멈칫거리는 저 스스로에게도 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뭐 컨셉도 명확히, 완벽한 썸네일, 완벽한 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첫 글부터 예쁜 완벽한 글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온라인의 장점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그런 점이 장점이잖아요. 해가면서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도전을 해봐야 자신이 뭘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도전 못하신 분들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셨죠? 도전하시는 거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하고 블로그하고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추후에 더 해보고 싶은 SNS나 도전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조금 어려워한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입니다. 도전!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먼저 해보시고 혹시 유튜브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 하고 있는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하고 싶은 홍보가 있으면 마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 블로그는 빗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빗도의 빛나는 시간과 공간 기록으로 지었어요. 이제 올해 저의 다짐과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빛나라 또 빛나게 해주자라는 메시지를 2글자 닉네임으로 빗도라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썼던 글들은 카페, 여행, 체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간, 제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의 여러 가지 면들 그걸 더 집중해서 글을 담아보는 한 해가 되고 제품이나 그런 아이템들을 그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사용자로서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그런 퀄리티의 글들을
적고 싶고 본인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와와와 스토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 스토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와와와 스토어가 굉장히 중의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오라고 하는 그 와와와도 있고, 우리가 놀랐을 때 와 하고 놀랐잖아요. 이거. 네, 그만큼 놀랄만한 것들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이름을 담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품목이 많지 않지만 네네. 제가 올린 품목들은 정말 제가 몇 년간 오랫동안 그 검증하면서 직접 제가 가서 농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서 드셔보셨을 때 다들 맛있게 드셨던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런 저의 정성이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맛으로 좋은 경험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스토어가 되려고 합니다. 와와와 스토어는요, 요 밑에 보시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진짜 제품 좋습니다. 이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블로거 TV를 보시는 분들 내지는 아니면 블로거를 아직 못하시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난 이 말은 꼭 한번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 블로그가 나만의 일기장으로만 쓰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창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쓴 글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고민하면서 기록을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뵙는 빗도님 참 아름다우신데 본인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어서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빗도님 모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